골이 깊고 험한 데다 사람들의 인심 또한 사나워 원수골로 불리는 산동네 마을에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눈보라 속을 뚫고 마을에 들어선 한 사나이가 비틀거리며 초가 대문 앞으로 다가가 주인을 불렀다.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객인데 하룻밤 유하게 해주시오. 이보시오, 주인장. 다급한 듯 대문을 두드리며 사정해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자 체념한 듯 그곳을 떠난 사나이는 다음 집 살인문을 흔들었다. 이보시오, 아무도 없소? 제발 하룻밤 재워주시오. 제발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집집마다 돌며 도움을 청했지만 누구 하나 내다보는 사람이 없었다. 사나이는 절망한 듯 비틀거리며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무지게를 지고 눈 쌓인 산길을 내려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 원수골에 시집온 지 이태째인 김사녀라는 아낙이었다. 그녀는 외지로 돈 벌러 간 남편을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미끄러운 눈길을 조심조심 걷고 있던 김사녀는 길섭에 떨어져 있는 집신 한 짝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누가 멀쩡한 집세기를 떨궈 놓고 갔다. 의아로이 주위를 둘러보던 김사녀는 나무 등걸 아래 쌓여있는 눈무더기를 발견하고 나무지기를 내려놓고 달려갔다. 눈더미를 파헤치자 그 속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선비의 모습이 드러났다. 온몸이 차갑게 얼어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상태였다. 얼른 저고리를 벗어 선비의 몸을 감싼 김사녀는 사력을 다해 선비를 부축하고 일어섰다. 멀지 않은 곳에 스님들이 버리고 떠난 폐사가 있었다. 김사녀는 그곳에 선비를 눕힌 다음 나무찜도 팽개친 채 있는 힘을 다해 마을을 향해 뛰어갔다. 아유, 얘야 왜 이러느냐? 난리라도 났느냐? 방문을 열고 허겁지겁 들어오는 김사녀를 보며 아이를 안고 있던 시어머니 감골댁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추운 날에 속 쪼그리만 걸치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웬 남정네에게 벗어줬어요. 뭐라고?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얼굴엔 젊은 며느리가 혹시 남정네에게 나쁜 일이라도 당했을까 걱정하는 빛이 역력했다. 잠시 후 김사녀로부터 죽어가는 사람을 빈 절간에 두고 갔다는 말을 들은 감골댁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나그네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입에 물을 흘려 넣었지만 삼킬 기력도 없는 듯 주르르 흘러내렸다. 죽어가고 있는 선비의 모습을 보며 감골댁은 생각에 잠겼다. 아가, 젖을 물리거라. 예? 김사녀는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하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사람을 살리는 게 무엇보다도 우선이니라. 어머니. 망설이는 며느리를 보며 감골댁은 격려하듯 그녀의 등을 가만가만 토닥였다. 김사녀는 주저하며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에 옷고름을 풀었다. 그녀가 젖꼭지를 물려주자 나그네는 어린아이처럼 젖을 빨았다. 한참을 정신없이 젖을 빨고 난 후 나그네가 잠이 들자 감골댁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살았구나, 살았어. 아가, 네가 사람의 목숨을 구했구나. 감골댁은 대견하다는 듯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두 여인의 극진한 보살핌 덕으로 기력을 온전히 회복한 선비는 길 떠날 차비를 했다.
갈 길이 바빠 이만 하직 인사 올립니다. 두 분께 목숨 빚을 졌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가슴속에 간직하겠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 은혜랄 게 뭐 있나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선비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인심 산압기로 이름 높은 원수골에서 두 분 같은 의인을 만난 건 하늘의 도우심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강령하십시오. 선비는 거듭 감사하며 원수골을 떠났다. 그런데 이 일이 불러올 파장을 김사녀는 미처 알지 못했다. 저녁 무렵 물동이를 인 김사녀가 물레방앗간 앞을 지나는데 방앗간 안에 숨어있던 허풍헌이 그녀 앞을 막아섰다. 그는 고을의 풍속을 단속하는 하급 관리로서 진작부터 김사녀에게 흑심을 품고 추근대던 자였다. 내 기니 할 말이 있으니 물레방앗간으로 좀 들어가자고. 허풍헌은 음흉한 미소를 흘리며 김사녀를 바라보았다. 비켜주세요. 속히 가서 시어머니 저녁 지어드려야 돼요. 좋은 말로 할 때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게야. 나는 네 년이 한 일을 알고 있거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네 년 외간 남자를 빈절간으로 끌어들여 음탕한 짓을 벌이지 않았느냐? 내 눈으로 분명히 보았거늘 그래도 발뺌을 할 테냐? 허풍헌의 말을 듣고 김사녀는 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와 둘만이 알고 있는 일을 아는 자가 있을 줄이야. 운 좋게도 그날 내가 거기 있었거든. 찢어진 문구멍으로 인연이 하는 짓을 낱낱이 지켜보았지. 내가 입만 뻥끗하면 내년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겠지. 허풍헌은 뱀 같은 눈으로 김사녀를 노려보며 다가왔다. 니년 서방에게 알려줄까? 아님 관가에 발굴을 할까? 내 소원 한 번만 들어주면 내 평생 입을 꼭 다물고 있을 테니까. 자자자자, 얌전하게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자. 나도 그놈처럼 꿀젓 한번 먹어보자구. 허풍헌이 와락 달려들며 물동이를 이고 있는 김사녀의 젖가슴을 끌어안았다. 기급을 한 김사녀는 허풍헌의 머리에 물동이를 덮어 씌우고는 황급히 도망을 쳤다. 인연이 어디 두고 보자. 허풍헌은 물독에 빠진 생쥐꼴이 된 채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다음 날 관가에서 나졸들이 들이닥쳐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던 김사녀를 끌어냈다. 왜 이러세요? 김사녀가 발버둥을 쳤지만 나졸들은 사납게 그녀를 사립 밖으로 끌고 나갔다. 아이고 이보시오. 죄 없는 우리 며느리를 왜 끌고 가시오? 감골댁이 거세게 항의하며 쫓아갔지만 나졸들의 제지에 막혀 더 이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어머니! 아이고 아가 이게 웬일이란 말이냐. 아이고. 며느리의 애절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시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할 뿐이었다. 여봐라. 전년을 형틀에 묶어라. 사또는 불문곡직하고 그녀를 중죄인 취급하며 문초를 하기 시작했다. 지난 초아흘의 날 네가 외지에서 온 남정네를 폐사로 불러들여 배륜을 저질렀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그게 사실이렸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김사녀가 부인을 하자 사또 옆에 앉은 허풍헌이 눈을 부라렸다. 주저도 앙큼한 것이 내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도 거짓말을? 자넨 가만히 있게. 다시 한번 묻는다. 네가 빈 절간에서 외간 남자와 만난 사실도 없고 사통을 한 사실도 없단 말이지. 외간 남자와 있은 것은 사실이오나 사통한 일은 없사옵니다.
사또, 저것이 외간 남자와 차나 눈 뜨고 못 볼 짓을 벌여놓고 발뺌하는 것 좀 보시와요. 허풍원이 호들갑을 떨자 사또가 험한 얼굴로 김사녀를 노려보았다. 내 인연, 내년이 외간 남자에게 내 젖까지 물려주며 희롱을 했다는 게 사실이렸다. 사또의 호통에 김사녀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물들었다. 그건 사람을 살리려고. 사통이 아니라 인명을 구함이라고. 허허허, 참으로 해괴한 말이로다. 좋다. 네 말이 사실이라고 치자. 그걸 증명해 줄 사람은 있겠지. 그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분은 떠났사옵니다. 다만 제 시어머님이 권고하셔서. 김사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허풍원이 나섰다. 사또, 전영이 지금 시모에게 죄를 떠넘기려는 수작이옵니다요.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지금 네 말은 시어머니가 시켜서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이렸다. 사또의 추궁에 김사녀는 아차했다. 시어머님까지 이 일에 끌어들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아니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추워도 상관이 없는 일이옵니다. 내 인연, 내년이 자발적으로 그런 부도덕한 음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시어미에게 죄를 떠넘기려고까지 하다니 죄질이 극히 나쁘도다. 사또는 목청을 가다듬은 후 선고를 내렸다. 죄인에게 태형 30대를 치고 이 고을에서 영구 추방할 것을 명한다. 여봐라, 어서 형을 집행하라. 사또의 영이 떨어지자 형리가 몽둥이를 들고 나섰다. 연약한 여인에게 태형 30대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다. 가엾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형리가 몽둥이를 지켜든 순간, 멈추시오! 여인의 무죄를 소명할 증인이 왔소이다. 소리치며 달려온 사람은 바로 김사녀가 구해준 나그네였다. 사또는 불쾌한 듯 나그네를 노려보았다. 네가 누구건데 감히 공사를 방해하는가? 소생이 바로 이분의 은혜로 목숨을 구한 사람이외다. 사또, 저놈이 저쪽 불능여와 사통을 한 바로 그놈이 틀림없습니다요. 여기 이 사람은 고을의 풍기를 감찰하는 풍원이다.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기도 하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사또, 이 여인은 생명을 구한 의인이요, 죄인이라니 당치 않소. 이놈아, 헛소리 마라. 내 이 눈으로 너희 두 현놈이 벌이는 음탕한 짓거리를 똑똑히 보았거늘. 사또, 두 현념을 함께 묶고 온 고을에 조리돌림을 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아뢰옵니다. 허풍원이 입에 개거품을 물며 채근을 하자 사또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봐라, 어서 저자를 포박하라. 사또의 입에서 영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나그네가 병력같이 소리쳤다. 네 이놈! 일개 풍원의 말을 믿고 어사의 말은 믿지 못하겠단 말이냐? 아맹, 어서. 나그네의 손에 든 마패를 보자 사또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허풍원은 벼락을 맞은 듯 하얗게 굳었다. 내 이 고을의 인심이 하도 야박하단 소문을 듣고 암행을 하던 중 병으로도 구원을 청했으나 원수꼴이란 말 그대로 어느 한 집 도움을 주는 집이 없었다. 이 여인이 아니었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의인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형벌을 내리다니 그게 고을 수령이 할 짓인가? 어사의 엄한 꾸지람에 사또는 무릎을 꿇고 죄를 빌었다. 그리고 너, 풍원이란 미풍양속을 선양하고 고을의 기강을 세워야 할 직책이거늘 오히려 사또의 눈을 가리고 아녀자를 능욕하려 하다니 도저히 용서 못할 자로다.
어사의 일갈에 허풍어는 사색이 돼 벌벌 기었다. 고을 사또는 특별한 여죄가 없어 처벌하지 않는 대신 허풍원의 직책을 몰수하고 감옥에 가두게 했다. 어사의 도움으로 김사녀가 무사히 풀려나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어사로부터 김사녀의 선행을 보고받은 임금은 그녀에게 큰 상을 내리는 한편 의인 김사녀가 사는 곳이라 하여 원수골을 원사골로 고쳐 부르게 했다. 그 후 김사녀 가족은 그곳 토박이로서 큰 일가를 이루었고 대대로 원사골을 지키며 살았다고 전한다. 이곳이 김사녀의 전설이 깃든 원사골 혹은 원수골로 불리던 곳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김사녀가 살던 마을은 사라지고 잡초만 무성한 가운데 전설 또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스라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